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환영의 뜻으로 오늘도 꽃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과학과 기적, 영혼, 거듭남 이런 내용들인데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또 교육이 또 많이 되면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렇게 눈에 띄는 기적이 자주 일어나지도 않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기 힘들어하는데 저는 이제 오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런 내용들이 과학자들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과학이라는 걸 정확하게 잘 알면 기적도 증명은 못합니다.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 혹시 그걸 기대하셨다면 지금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간이 아마 되면은 영혼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다고 하잖아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다 영과 혼이 있으시죠? 옆에 있는 분 하면서 살짝 보시겠습니다. 영과 혼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도대체 영이 무엇이고 혼이 무엇인지를 제가 오늘 과학적인 원리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제 설명을 잘 들으시게 되면 옆에 있는 분의 영과 혼을 인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오늘 기적, 영혼 이런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앞부분에서는 과학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기적과 영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과학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써놨는데 왜 써놨냐면, 여러분 텔레비전에 토론 프로그램 같은 거 있죠. 거기에 어떤 주제를 놓고 아주 유명한 과학자와 아주 유명한 성직자, 예를 들면 목사님이 나와서 토론을 하면 일반 시청자들이 누구의 말을 더 믿을까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목사님들께서 섭섭해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그게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 대중들은 과학자들의 말을 더 믿으려고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예, 일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요, 과학자들은 뭔가 근거를 제시하면서 얘기한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얘기해준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 성직자들은 안 그런가요? 근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요, 목사님들은 일단 우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직자의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사님의 경우는 성경이 진리인 것과 하나님이 계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항상 성경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목사님들은 늘 결론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이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얼마든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과학자들도 얼마든지 편견을 가지고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편견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황우석 박사 사건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 사건이 잘 터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일반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거의 비판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사실이겠지 이러면서.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났더니 사람들이 과학자들도 뭔가 거짓말을 할 수가 있고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구나, 이걸 알게 됐죠. 저는 오히려 그게 건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정말 저게 확실한 거냐라는 것을 한번 되짚어보는 것은 건강한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 과학자들의 말을 비교적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과학자들이 일반 사람들의 믿음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말만 하면 대부분 믿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과학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이 강의를 이 카이스트에 가서 거기 교수 학생들한테도 이 강의를 해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과학을 공부하면서도 과학이 무엇인지를 차분하게 정리해 본 적이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근데 정리를 해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용을 잘 들으시면 웬만한 과학자들보다도요, 여러분이 훨씬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별로 안 믿어지는 표정들이시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과학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이에게 매일매일 생선을 하나씩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이런 얘기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그냥 맨날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과학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요, 이 고기 잡는 법을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것은 저의 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는 진화를 가르치고 성경에서는 창조됐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시나요? 예, 분위기상 창조를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느 것을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사실이냐. 근데 어느 쪽이 사실이냐를 이야기할 때 보통 과학적 합리성이라는 걸 따집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앞뒤가 맞는 이야기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계든 과학계든 진화론만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맞죠? 예, 이런 와중에 성경에 기록된 창조가 더 과학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는 사이비 과학자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안타깝게도 몇 주째 계속 누구한테 강의를 들으시는 겁니까? 예, 소위 그 사이비 과학자에게 강의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교적 말을 잘하는 편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혼수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얼마든지 여러분을 말로 속일 수가 있어요. 논리적으로도. 약간만 트릭을 쓰면요, 사람 속이는 일은 너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이상한 말 하지 않는지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못 열심히 들으시면요, 이단될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진화가 옳은지 성경에 기록된 창조가 옳은지 느낌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어느 쪽이 더 과학적인지 판단해보자, 이런 건데, 여러분 길이를 재려면 자가 반듯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금도 없는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잴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어느 주장이 더 과학적이냐라는 것을 따지려면 과학이라는 기준이 분명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과는요, 과학적인 토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하고는 밥이나 같이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과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잘 알아야만 과학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뭐 과학 그러잖아요. 여러분 과학이 뭐죠? 너무 좀 뜬금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과학이 뭡니까? 침대 회사가 이상하게 선전하는 바람에 여러분 사실 그 과학이 뭐냐라는 것을 똑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과학이라는 것을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 치고 아주 쉬운 거, 예를 들어 사과. 여러분 사과 다 아시죠? 과학은 잘 모르지만 사과는 아시죠? 그럼 여러분 사과는 뭔가요? 과일. 그러면 배는 뭐예요? 과일. 그럼 둘이 똑같은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사과하고 배는 분명히 서로 다른 거죠. 여러분 그냥 사과가 뭡니까? 여러분 과일 이럴 게 아니라 사과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하고 서로 한번 사과가 뭔지 상의해 보세요. 과학이 뭔지는 설명하기 힘들어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과가 뭔지를 설명하는 건 쉬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저거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사과가 뭔지를 똑부러지게 설명하기가 어렵냐면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사물이나 개념을 인식할 때 종합적 인식이 있고 분석적 인식이 있거든요. 동양 사람들은 어느 쪽이 강할까요? 예, 아무래도 종합적 인식이 강해요. 전체를 한꺼번에 파악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분석적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사과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동양 사람들은요 옛날에 사과 훔쳐먹다가 들켜서 혼난 것까지 다 떠올리느라고 사과가 뭔지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사과가 뭐냐고 물어보면요 너도 알잖아 이러고 끝나요.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은요 사과가 뭐냐 그러면은 둥글고 빨갛고 맛이 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사과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과가 구체적으로 떠올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서양 사람들이 이 분석적 인식을 체계적으로 잘 발전시켜 갖고 우리보다도 과학을 더 체계적으로 앞서서 발전시켰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과학이 뭐냐라는 걸 이해할 때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과학은 도대체 누가 연구하는 거죠? 예, 과학자가 하기도 하지만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 집 개가 논문 쓰느라고 바빠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 과학을 연구하는 건데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제정신을 가진 인간이에요. 아침 저녁 횡설수설하는 사람은 체계적인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 우주예요. 근데 여기 조건이 붙어요. 현재의 물리적 우주예요.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항상 현재만을 보면서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물리적인 영역은 과학이 측정을 못해요. 예를 들면 사람의 마음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 마음이 있으시죠? 재주진 않아요. 당신 마음이 요즘 2톤입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이 못하는 것들은 비물리적인 영역은 과학이 제대로 다루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인간이 현재의 물리적 우주를 어떻게 한다는 거냐? 잘 이해하고 잘 다스리는 거예요. 사실 이 속에 대부분이 포함돼요. 근데 이건 좀 막연한 얘기고 잘 이해하고 다스리는 체계적인 방법이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과학적인 연구 방법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과학자. 음악으로 훈련받은 사람은 음악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 과학적 연구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과학적 연구 방법은요 4단계입니다. 첫 번째가 관찰이에요. 하여튼 과학자들은 뭔가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고 질서와 조화를 관찰을 하는데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좀 막연하니까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린 작품이 있어요. 첫 번째 작품입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법칙을 설명하려는 거겠어요? 예,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알아들으신 걸로 보아서 제가 그림을 꽤 잘 그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써지는 걸 보고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뭐 이런 얘기가 퍼져 있죠? 여러분 요걸 보시면서 이제 대답해 보세요. 과학적 연구 방법의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관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떨어지는 걸 관찰을 했어요. 두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죠? 생각이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 단계인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거 떨어지는 걸 보면 무슨 생각할까요? 예, 먼저 가서 주워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과학계로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와서 속썩이지 마시고 딴 데 가서 열심히 살아주세요. 하나라도 내다 팔아야 되겠다. 장사하시면 됩니다. 노래가 나온다. 음악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과학자들은 이거 떨어지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왜 떨어질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왜라는 걸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과율이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과율이 뭐냐면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 시작하자마자 주무시는 분 원인이 있어요. 네?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피곤했거나 아니면 저녁을 너무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글자만 나오면 기절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떤 결과에는 반과 결과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 이게 과학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이라는 말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저 인과율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 원인과 결과를 밝혀내기 위해서 뭐 실험도 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연구하고 밤도 새고 이러면서 이제 뭔가를 알아내거든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뭔가를 하나 좀 알아내고 나면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또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과학자가 평생 연구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죽었다. 그럼 그 사람이 뭘 연구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연구한 결과를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제 보세요. 과학자들이 발표한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법칙 아니면 이론이에요. 자, 여러분 평소에 뭐 법칙이 뭔지 이론이 뭔지 별로 구별 안 하셨을 텐데요. 이 시간에는 잠깐 저 둘을 좀 구별할 텐데요. 여러분, 예전에 학교에서 배울 때 뭐 과학의 무슨 법칙 이런 거 배운 거 기억나는 거 있으시죠? 아무거나 한번 외쳐보세요. 자, 무슨 법칙이 또 있죠? 예, 조금 전에 그 만유인력의 법칙. 또 뭐가 있죠? 중력의 법칙, 뭐 관성의 법칙. 예, 어떤 분들한테 법칙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머피의 법칙 뭐 이러더라고요. 이런 그 머피의 법칙은 과학 법칙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유전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멘델의 유전 법칙.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온다 뭐 이런 법칙.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나온 연력학 법칙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또 뭐 법칙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과학의 이론 중에 무슨 론, 무슨 이론 이런 거 있죠? 아무거나 또 외쳐보세요. 예, 상대성 이론. 예, 사람들이 내용은 잘 몰라도 제목은 기억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이론이 있죠? 여러분, 그 빅뱅 이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저 빅뱅 이론이 뭐냐면 아이돌 그룹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 대폭발 이론이라 그래서 이 우주가 맨 처음 시작될 때 뻥 터지면서 시작됐다. 그런 이론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진화론도 창조론도 다 이론이에요. 론자 들어간 건 다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과 조금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게 이제 뭐 대륙이동, 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놈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법칙이 뭔지 이론이 뭔지 구별 안 하셨겠지만 과학자들은 구별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유인력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지 만유인력의 이론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빅뱅 이론 이렇게 얘기하지 빅뱅의 법칙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여러분, 법칙과 이론을 구별한다는 얘기는 뭔가 기준이 있으니까 구별하겠죠. 그 기준이 뭘까요? 이게 뭐냐면요, 실험적인 증명이에요. 이론적인 증명이 아니라 실험적인 증명. 좀 쉽게 얘기하면 다시 해봐도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증명이 되려면 적어도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다시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외가 없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리모컨을 놓으면 떨어지고 놓으면 떨어지고, 이거 하루 종일 놓으면 이거 하루 종일 떨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걸 하루 종일 놓으면 얘가 미안해서라도 한 번은 옆으로 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얘는요 하루 종일 놔도 하루 종일 떨어져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항상 다시 관찰되고 예외가 없죠. 요게 바로 증명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증명되는 거는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론은 뭐냐? 그럴듯한 설명이지만 다시 관찰할 수 없거나 또는 다시 관찰은 돼도 예외가 있을 경우, 이 경우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빅뱅 이론이 있죠. 여러분 너무 유명하잖아요. 내용은 몰라도 사람들이 제목은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빅뱅 이론이 이 우주가 맨 처음에 뻥 터지면서 시작됐다는 이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이론에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우주가 맨 처음에 뻥 터지면서 시작됐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한마디 하세요. 봤어요? 여러분 이 우주가 맨 처음에 뻥 터지면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아주 오랜 과거에 있었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가 불가능해요? 재관찰, 다시 관찰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빅뱅 이론은요 지금도 이론이지만 앞으로 수만 년이 지나가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저건 영원히 이론이에요. 그럼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쪽이 확실한 거겠어요? 당연히 법칙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칙은 항상 확인이 되기 때문에 문장 끄트머리가 아주 단정적이에요. 뭐냐? 문장 끄트머리가 어떻게 끝나냐면 뭐뭐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놓으면 떨어진다예요. 근데 이론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이다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이론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우주가 맨 처음에 뻥 터졌다가 맞아요? 터졌을 것이다가 맞아요? 터졌을 것이다 라고 표현해야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혹시 과학자 중에 빅뱅 이론 얘기하면서 이 우주가 맨 처음에 뻥 터졌다 이러는 과학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돌봐줘야 돼요. 그래도 계속 우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묶어놔야 돼요. 그래도 계속 떠들면 묻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법칙에 근거해서 이론을 평가하는 건 맞지만 이론에 근거해서 법칙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확실한 것에 근거해서 확실하지 않은 걸 평가해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제가 지금 과학 얘기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이게 지금 성경 얘기라는 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 저게요 에덴 동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법칙과 이론을 구별 못하는 바람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심히 고생하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저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죽는다. 예외가 없다죠. 여러분 하나님은 법칙으로 얘기하셨어요? 이론으로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적인 법칙으로 얘기하셨어요. 맞죠? 근데 하와 할머니가 헷갈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건 뭐예요? 안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강력한 법칙으로 얘기하셨는데 하와가 이론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 바람에 안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더 지혜로워질 것 같으니까 따먹었어요. 맞죠? 그 결과 하와 할머니 어떻게 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한을 품고 돌아가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게 에덴 동산 이야기예요. 법칙과 이론을 구별 못할 때 엄청난 비극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할 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건데 뭐냐면
여러분 성경 본문은 변하지 않아요. 맞죠? 근데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은 시대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맞죠? 그래서 성경 본문은 법칙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해석은 이론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 구절에 어떤 구절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요 구절은 요런 뜻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는데, 자기가 해석한 게 너무나 마음에 들어. 그래갖고 그 해석을 가지고 나머지 성경 구절들을 봤더니 다 틀려 보여. 그래갖고 성경을 무시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 본문은 변하지 않는데 해석은 수시로 변하죠? 그럼 우리는 항상 무슨 각오를 해야 되냐면, 해석은 언제라도 버릴 각오를 해야 돼요. 근데 절대로 변형시키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은 이건 변형시키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예, 신학적 해석이 아무리 멋있어도 성경 자체를 변질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아이를 목욕시켰으면 목욕물을 버려야지 아이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치 법칙과 이론은요, 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칙은 금메달이고 이론은 은메달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메달 경쟁을 한다고 치자고요. A라는 나라 부자 나라예요. 선수단 수백 명을 전세 비행기에 태워서 호화판로로 보냈어요. 근데 똘똘한 놈이 한 놈도 없는 바람에 금메달은 하나도 못 따고 은메달만 100개를 땄어요. B라는 국가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예요. 맨발의 청춘 하나 딸랑 화물선에 태워서 보냈어요. 근데 이 청춘이 마지막 날 마라톤에서 죽어라고 뛰어갔고 금메달을 하나 겨우 땄어요. 은메달은 없어요. 근데 이 두 나라가 메달 경쟁할 때 어느 나라가 앞서죠? B인 거 아시죠? 이게 무슨 원칙이냐면, 은메달이 아무리 많아도 금메달 하나만 못하다, 이런 기준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기준이 과학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론이 아무리 멋있고 그럴듯하고 수많은 사람이 그 이론을 믿어도 기존에 확인된 법칙에 어긋나면 그 이론은 과감하게 버리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요, 이 이다와 일것이다만 정확하게 구별하려고 애를 써도요, 웬만한 어리버리한 과학자보다 10배는 낫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다냐 일것이다냐를 구별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겨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런 이론과 법칙을 응용하는 단계가 네 번째 단계예요. 근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요, 이론이 뭔지 법칙이 뭔지 관심 없어요. 그렇죠? 예, 휴대폰이나 빨리 새 거 만들어내라 이러면서 살고 있어요. 예.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과학이 뭔지를 설명드렸는데, 자, 그래서 과학이 뭐죠? 하여튼 그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꼬마가 어느 날 마주쳤는데 과학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 야 바빠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잠깐이라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과학이라는 것은 제정신을 가진 인간이 현재의 물리적 우주를 잘 이해하고 다스리는 거다. 근데 잘 이해하고 다스리려면 체계적인 연구 방법이 있는데, 그 연구 방법은 4단계인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관찰. 두 번째가 생각을 하는데 특히 뭐가 중요하다고요? 인과율. 그래서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조사하고 연구하고 실험해서,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표현이라 그랬죠. 이 표현 중에 뭘 구별해야 된다고요? 예, 확실한 것과 확실하지 않은 걸 구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이론과 법칙을 응용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란다. 여러분 이 정도만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도 그 아이가 여러분을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론과 법칙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기지개를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몸 좀 푸시겠습니다.